보속, 작, 강제림, 보속. 주로 카톨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 고해성사의 구성 요소로서 고해 사제에 의하여 부과된 기도나 선행으로 구성됨. 등장인물, 진서 역의 김곽경이, 필영 역의 민병욱, 예찬 역의 심규현, 할인 역의 이주희, 민기 역의 류지훈, 미정 수녀 역의 김나윤, 해설의 오수윤. 진서, 50대. 적절한 품위와 적절한 속물성을 겸비한 어느 중산층 가정의 중년 부인. 필영, 60대. 진서의 남편. 평생을 직장의 노예로 살다가 퇴직하면서 자유의 삶을 즐기고픈 중년 남자. 예찬, 20대. 진서의 아들. 어머니의 뜻에 따라 대학을 마치고 공기업 준비 중인 취준생. 할인, 30대. 예찬의 연인. 뜻하지 않은 결혼과 이혼 등 굴곡의 인생을 살아온 여인. 민기, 30대. 할인의 전 남편. 이혼을 철회하고 전 부인을 이용하려는 거머리 인생. 미정, 50대. 이혼하고 자식들이 성장한 후 뒤늦게 자기 인생을 찾고자 하는 여인. 수녀, 50대. 진서의 인생 멘토. 무대. 무대는 중년 여인 진서의 내면을 투영한다. 사실적 의미에서 그녀의 집안을 기본 배경으로 하지만 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소파와 뒤에 걸린 커다란 그림은 갑자기 텅 비어가는 중년 여성의 내면 심리를 상징한다. 또한 좌측의 널찍한 창문은 갱년기 우울증을 앓는 시기의 여자가 바깥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를 의미한다. 우측 하단에는 현관문이 있다. 그런데 이 무대는 때때로 변화되는 장소적 배경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당이나 노래방, 병원 등이 되기도 한다. 1. 가장 끔찍한 일은 가장 좋은 날 벌어진다. 화창한 봄날 오후 진서의 집 거실. 진서가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그녀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며 중산층 이상인 집안의 적절한 기품을 풍긴다. 잠시 후 그녀가 일어나 객석을 향해 걸어 나온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신다고요? 저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제 자신인 거죠. 내 나이 50대하고도 후반, 믿기지 않는 나이죠. 내가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그래서 한 번쯤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소설로 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랄까, 주인공 시점이랄까? 아무튼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50대까지 나의 삶은 오로지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온 신경을 쏟아왔던 삶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뒤틀려 버리는 계기가 생기고 말죠. 이제부터 드라마의 법칙을 적용해 가면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드라마의 법칙 하나. 가장 끔찍한 일은 가장 좋은 날에 벌어진다. 진서가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아서는 눈을 감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주제곡 같은. 이윽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필영. 진서는 여전히 눈 감은 채 그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운동복 차림의 필영은 거실을 지나 건너방으로 사라진다. 이윽고 진서는 눈을 뜨고 창가로 가더니 창밖을 바라본다. 화창한 봄의 햇살이 그녀에게 쏟아진다. 다시 건너방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필영. 여전히 진서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고 필영이 신발을 신고서 외출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그녀를 돌아보더니 헛기침을 한다. 진서,
돌아보고는 리모컨으로 음악을 끄며 응? 들어왔어? 나가. 나간다고? 그래. 어디? 모임. 아침에도 모임 나간다고 했잖아. 그건 운동 모임이고 이건 저녁 모임.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밖에서 먹는다고. 필영 나가려 한다. 무슨 저녁 모임? 일일이 다 말해야 돼? 교회 모임. 참네. 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는. 부처 만나던 사람은 예수 만나면 안 돼? 다 똑같은 거지. 성당에나 좀 나오라니까. 아야, 거긴 싫어. 성당에도 예수 있다. 아무튼 아직은 벅차. 근데 그 사람들 왜 자꾸 같이 저녁 먹어? 그 사람들은 가정 없어? 몇 번이나 그랬다고. 필영 다시 나가려 한다. 예찬이도 좀 보고 그러지. 걔를 왜? 대화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아들이랑 같은 집에 살면서. 걔 나랑 대화하는 거 싫어해. 그래도 아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걔 몇 살인 줄 알아? 28이야. 28이 뭐. 꼭 18처럼 대하잖아. 우리 때는 28이면 부모랑 진작에 떨어져서 석 달에 한 번 대화할까 말까 하고 살았는데 뭘. 시대가 다르잖아. 할 말 없다. 나 간다. 필영 다시 나가려 한다. 돈은 돈 달라고 준다고. 당신 돈이 어딨어. 진서가 그에게 다가가 지폐를 내민다. 필영 그 지폐를 바라보더니 됐어. 나 돈 필요 없어. 필영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돌아서는 진서. 요새 대화는 항상 현관에서만 하네. 직장 다닐 때도 그랬었나? 이때 필영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뭐야? 그 돈 좀 줘봐. 필요 없다며. 필요해. 진서가 다시 지폐를 내밀고 필영은 얼른 그 돈을 낚아채서 밖으로 나간다. 이미 나가버렸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다시 관객을 향해 저 인간 왜 저럴까요? 돈 필요 없어 하더니 그 돈 좀 줘봐. 내가 괜히 방 따로 쓰자고 했나? 그래서 저렇게 돈 필요하단 말도 제대로. 아니지. 아니야. 퇴직한 사람 기죽이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붙어있으면 잔소리만 하게 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각방 쓰는 건데 그랬더니 저렇게 밖으로만 돌아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요. 중요한 일은 그 다음 벌어졌죠. 진서는 다시 음악을 튼다. 이번에는 좀 더 경쾌한. 그리고 기분 전환이 필요한 듯 음악에 맞춰 가볍게 율동을 한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찬. 그는 엄마가 음악을 즐기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만히 서 있다. 진서는 잠시 후 그런 예찬을 발견하고는 율동을 멈추고 다가간다. 진서, 얼른 다가가 그를 안으며 아이고 우리 아들 잘 갔다 왔어? 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힘들긴 뭐, 맨날 하는 거. 힘들지. 그래도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지치지 말고. 아빠는 못 봤니? 아버지? 반대쪽으로 멀리 가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인사도 안 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맨날 보는데 뭐. 어서 들어가서 씻어. 저녁 준비할 테니까. 근데 엄마. 응? 나 누구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소개? 누구? 내가 요새 좀 만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 그 졸업할 때 만나던 애 아직도 만나니? 아니, 걔는 헤어졌지. 그럼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었을 텐데. 맨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끔 늦게 오기도 했고, 주말도 있고. 그럼 언제 소개시킨다고? 지금 밖에 있어요. 밖에? 아니 그럼 저녁 식사라도 초대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 뭐, 저녁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인사만 잠깐 드린다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해? 아빠도 안 계신데. 아버지는 나중에 보여드리지 뭐. 우선 엄마가 보고 오케이 하면 아버지는 자동이잖아. 오케이라니 얘는 무슨. 자기 차림새를 자각하고는 아무튼 나 준비도 하나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예쁜데 뭘. 그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여자는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 나 방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네. 진서가 안방으로 얼른 들어가고 예찬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시 할인과 함께 들어온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다. 들어와요. 거실에 소파를 가리키며 여기 앉아요. 엄마 잠깐 방에 가셨어요. 잠시 후 방에서 나타나는 진서. 옷차림이 바뀌어 있고 머리도 약간 정돈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제 여자친구예요. 강하린이라고 합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이거 좀 진서 받으며 어머,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과일 좋아하신다고. 누가? 나 아닌데? 농담이에요. 세상에 과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고맙고,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좀 기다려줄래요? 같이 식사하게. 아니에요, 엄마. 좀 있으면 가봐야 된대요. 그래? 그럼 차라도 한잔 할래요? 커피? 전 아무거나. 네, 커피. 진서가 주방 쪽으로 사라지고 할인과 예찬이 어색하게 앉아있다. 하린 씨. 네? 괜찮아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에요. 그래 보이세요. 하린 씨는 우리 엄마가 꼭 좋아하실 거예요. 얼굴도 예쁘지, 마음 따뜻하지. 아버지는 엄마가 오케이 하면 자동으로 오케이인 거고. 그래 주실까요? 그럼요. 힘이 많아서. 흠은요. 하린 씨가 흠이 많은 거면 난 뭐 완전 흠투성인데? 진서가 주방 쪽에서 찻잔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 앉는다. 커피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요새 젊은 사람들 커피 고르는 것도 까다롭잖아. 두 사람에게 찻잔을 하나씩 준다. 이 사람은 안 까다로워요. 하린 씨라고 했나? 네.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어요. 누구 소개? 형일이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아, 형일이. 그럼 하린 씨도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그건 아니고. 있잖아. 넌 좀 가만히 있어. 하린 씨한테 물어보자니. 네. 그럼 무슨 일 해요? 네. 저 식당에서 일합니다.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매니저 같은 건가 보다. 아니요. 그냥 일반 식당이에요.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서빙. 그냥 잠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 두고 만나보고 나중에 인사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넌 가만 좀 있으라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전 나이가 많아요. 예찬 씨보다 4살 많은 32이에요. 그리고 이혼도 했어요. 7살 난 아이도 있고요. 제가 아직 못 키우지만 언젠가 데려올 거예요. 근데 예찬 씨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조그맣게 집도 얻었고요.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혼, 애도? 이해하시기 힘드시리란 거 잘 알아요. 저도 몇 번을 망설이고 또 그만두려고도 했는데요. 근데? 서로 너무 의지하게 됐어요. 진서, 말을 쉽게 잇지 못하고 아이고, 참. 집은 어떤 집을 얻은 건데? 원룸 얻었어요. 넌 가만히 있으라고. 이것 봐요, 하린 씨. 32이고, 결혼도 해봤고, 아이까지 있다면, 결혼이 뭔지, 현실이 뭔지, 분간할 나이는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예찬이 지금 취업 준비 착실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나이인데, 너무 앞길 가로막는다 생각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다 없던 일로 하고,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잖아. 하린 씨는 식당으로 돌아가고, 예찬이는 취업 준비로 돌아가고. 둘이 설마 할인, 무슨 말인지 파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네.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있어. 저 취직했어요. 뭐라고? 저 엄마 말씀처럼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갈 마음 없고요. 능력도 안 돼요. 더 이상 엄마가 원하시는 그런 아들에 가면 쓰지 않을게요. 저 조그만 회사에 취직했어요. 중소기업보다 작은 수입품 판매 회사고요. 연봉은 좀 적지만 다닐만 해요. 적성에도 맞고요. 아니야. 당장 무르고 원래 제자리로 돌려놔. 넌 그런 허접한 취급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 아니야. 허접한 취급 안 받는다고요. 이미 직장 대출도 받아서 전세 보증금도 넣어놨어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다고요. 돌이킬 수 있어! 할인을 가리키며 너 기껏 저런 애한테 홀려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다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그래? 너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아니?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이 미약하면 끝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참한 게 요즘 세상이야. 할인에게 하린 씨는 무슨 말인지 알죠? 4살이나 더 먹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서로 위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신다면 전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할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얼른 밖으로 뛰쳐나간다. 예찬 따라가며 하린 씨! 너 거기서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렇게 잘난 놈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공부해야지. 올해까지만 눈 딱 감고 해서 잘났는지 못났는지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엄마 아빠 다 너한테 맞춰가면서 집안 분위기 만들어주고 좋은 선생 찾아서 비싼 과외 시켜주고 그렇게 명문대까지 보내놨는데 또 대학 보내놓고도 스펙 쌓게 한다고 엄마들 모임 다 쫓아다니면서 좋은 정보 찾아다니고 연수에다 인터넷에다 그뿐이야? 건강관리 시킨다고 좋다는 보약에 보양식에 다 찾아다 먹였는데 근데 이제 와서 그따위 구멍가게 같은 데 취직했다면서 애 딸린 여자까지 데리고 나타나서는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그런 스펙 쌓게 했냐고요. 그동안 엄마가 원하는 인생 살아드렸으니 이제부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예찬이 뛰어나간다. 그를 쫓아나가려다가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서. 진서는 혼자 남아 생각에 빠지더니 다시 관객을 향해 선다. 그동안 엄마가 원하는 인생 살아드렸다? 그럼 난 누굴 위해 살아온 걸까요? 언젠가 자식이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르잖아요. 전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걸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는 못 버틸 것 같았지만 막상 그러려니까 누구에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아까 봤다시피 퇴직한 남편은 현관에서만 대화하는 사이였고 그 사이 아들 뒷바라지에 온 신경을 쓰느라 맘 편하게 대화하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기껏해야 아들 스펙 관리하느라 같이 몰려다녔던 엄마들밖에. 그래서 결국 의지할 때는 하나밖에 없었죠. 드라마의 법칙 2. 주인공은 조연의 등장으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는다. 2. 주인공은 조연의 등장으로 심경을 털어놓는다. 무대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고 왼쪽에는 성당의 실내 일부가, 오른쪽에는 야외인 산중의 일부가 펼쳐진다. 성당에서는 진서가 수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고 산중에선 필영이 등산 중이다. 필영의 옆에는 산악회의 산행 중 뒤처져 힘들어하고 있는 미정이 있다. 성당의 내부에 진서와 수녀가 마주보고 앉아있다. 수녀님, 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매님, 오늘따라 왜 그리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평화는 사라졌고 분노와 증오만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사라는 것이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니죠. 때론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일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일이에요. 자세히 얘기해 보시지요. 자식이 말썽입니다. 자식이요? 네, 아주 반듯한 아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나왔고 조금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자매님 아드님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면서요.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야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수녀님,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그럴게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4살이나. 저런. 이미 결혼까지 했던 이혼녀죠. 애까지 있다고 합니다.
무대 반대편 산중의 풍경.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누군가 틀어놓은 올드 팝송이 흘러나온다. 등산 중인 필영이 미정에게 다가간다. 가방 이리 주세요. 미정, 순간 머뭇거리다가 가방을 내밀며 네, 감사합니다. 다들 먼저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It's my pleasure. 산만이 안 다니셨나봐요. 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돼요? 산악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애들 키우고 하느라 저를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40년 직장 생활하고 퇴직해서 이제야 겨우 숨 쉬고 사는 것 같네요. 그럼 요새는 좀 즐거우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같이 안 다니세요? 이혼했어요. 아, 무대는 성당으로 수녀와 진서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혼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아요. 가슴이 턱 막히고 손이 떨려와요. 아직 결혼도 안 해본 우리 아들이 졸지에 7살 아이의 아빠가 되다니요. 그동안 키워온 보람에 비해 억울함이 크게 밀려오시나 봅니다. 네, 수녀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아드님을 말리고 싶으시군요. 당연하죠. 우선 말리시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필요한 거 아시죠?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매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드님이 만나야 할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글쎄요. 나이가 좀 맞아야겠죠? 학벌도 뭐 아주 좋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겠고, 직장도 또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안은 크게 바라지 않고요. 그러시군요. 근데 왜 아드님은 그렇지 않은 여자를 택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철이 없어서 그런가? 몇 살인데요? 28이죠. 그럼 철이 더 드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마귀가 낀 건 아닐까요? 그 여자한테요? 네. 그 여자한테 왜요? 우리 아들을 꿰어내려고. 그 여자 입장에선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미래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면 아주 좋은 건데 왜 마귀의 활동으로 보십니까? 상대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자매님 보시기에 그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좀 부족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쌍한 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매님은 우리 성당에서 뭘 배우셨나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경계하고 박대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잘해주라 그랬습니까? 잘해주라고. 그걸 아드님께도 가르치셨나요? 그렇긴 했죠. 그럼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와 결혼시킬 순 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에요. 결혼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가르침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려면 불쌍한 사람에게 연민도 동정도 사랑도 베풀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아, 수녀님, 이건 참... 무대는 다시 산으로. 필영과 미정이 나란히 걷고 있다. 선생님은 사모님과 어떠세요? 뭐가요? 사이가 어떠시냐고요? 글쎄요. 가깝고도 먼 사이? 애매하네요. 혹시 싸우시지는 않으세요? 전혀 안 싸우죠. 그럼 나쁘지 않은 거네요. 뭐 말하자면. 좋으시겠다. 그 나이에 부부관계도 좋으시고. 그래서 서로 관심도 없죠. 에이, 그럴 리가요. 백화점에서 이사로 퇴직할 때까지 직장에만 매진했어요. 오로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젊을 때는 아내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자식이 커가면서는 자식 교육이 잘 되게 하려고. 아내 역시 아들 녀석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바쳤어요. 나는 직장에 매진하고, 집사람은 자식한테 매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은 다 커 있고, 나는 퇴직을 했고, 부부간에 집안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낯설은 거예요. 둘이서 한 10분쯤 대화했나? 안 맞는 거 투성이에다가 심지어는 이 여자 누구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돈 벌어돈 기계가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 존중받을 일은 만무하고 집안에 대해 자식에 대해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대화가 되겠어요. 저런, 어쩌다가.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방식을 잘 모르나? 하는 의문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죠. 그동안 일로만 사람을 만나봤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본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뭘 느끼셨어요? 사람들 만나보니까? 뭐 통하는 사람도 있고 꽉 막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정 씨처럼 저처럼. 다음에 얘기하죠. 뭐예요? 여기부터 갚아르니까 이리 손 주세요. 미정, 다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며 보호받는 느낌 좋네요. 필영이 미정의 손을 잡고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좌우로 구분된 무대가 합쳐지고 진서가 혼자 남아있다. 드라마의 법칙 셋. 주인공이 모르는 갈등의 요소가 싹 튼다. 아직 주인공은 모르죠. 저는 수녀님으로부터 기도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청하기를 반복했어요. 물론 쉽게 응답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걸 저의 죄라 생각하고 고해성사를 해볼까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저의 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응답도 듣기 전에 해결책도 생기기 전에 이 일은 또 터집니다. 드라마의 법칙 셋의 연장이네요. 엎친데 덮친다. 3. 엎친 데 덮친다. 다시 진서의 집 거실. 앞과 같은 장소이지만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진서의 주위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더니 창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잠시 후 바람이 거치고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몸을 드러낸다. 그녀는 마치 마리아의 형상을 한 듯 고풍스러운 의상을 입고서 흰색 머플러로 머리부터 얼굴까지 가린 채 서 있다. 이에 고개를 들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진서. 여인, 그녀를 바라본다. 마리아님? 진서야, 마리아님, 전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가엾은 진서. 아들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려 해요. 가족들도 언젠가는 너를 떠나게 되어 있단다. 하지만 아들은 떠나기에 이르고 남편은 끝까지 함께하기로 맹세했어요. 결혼했을 적에. 아들이 떠나기엔 너무 늦었고 남편의 맹세는 믿는 게 아니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리 가까이 와보렴. 네. 진서, 천천히 다가간다. 여인, 얼굴을 덮은 머플러를 조금 젖힌다. 진서야, 진서, 조금 가까워지더니 엄마? 진서야. 오늘도 방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진서, 어린 시절의 진서가 되어 엄마, 아버지 또 술 드시려고 해? 그래.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가 또 엄마 욕하고 때리고 그럴까? 경찰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니?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방에서 문 꼭 잠그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 아버지가 또 대학 못 간다 소리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엄마도 같이 나가서 살면 안 돼? 그래도 네 아버지만한 사람 없어. 난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내가 만약 자식 낳으면 꼭 아이 뜻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게 해줄 거야. 그래. 그때쯤 되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험한 세상은 끝나 있을 거야. 우리 진서가 낳은 아이는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줘야 돼. 난 꼭 그럴 거야, 엄마. 이때 여인이 머플러를 가리고 있던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다. 그러면 할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누구세요? 다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어머니. 너 할인이? 한 번밖에 안 봤다고 모른 척 하시기에요? 그래요. 할인이
이혼하고 애까지 딸려서 당신 아들 발목 잡겠다고 눈 뒤집힌 그 여자 할인이! 당장 나가! 못 나가! 난 이 집에 당신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다 같이 살 거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며느리 될 여자 쫓아내겠다고 감히 마리아를 찾아? 그럼 성모 마리아가 쫓아내라고 허락해준대? 내가 당신의 그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생각 끝까지 밟아주겠어. 끝까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진서를 두고 여인이 사라진다. 어느새 고요해진 거실 한가운데에서 계속 웅크린 채 괴로워하는 진서. 그때 현관문을 통해 필영이 들어온다. 필영은 진서가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온다. 예찬엄마! 예찬엄마! 괜찮아? 진서 고개를 들며 당신 왔어?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잠깐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웬일이야? 걱정도 다 해주고. 맨날 아파야겠네. 아이고, 참 놀래라. 진짜. 점심은 먹었지? 또 옷 갈아입으러 온 거야? 아니. 예찬이는 안 왔지. 한 일주일 됐나? 열흘. 그럼 참 별일이네. 뭐 한 3일이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예찬 아빠. 지금 심각해. 걔 지금 살림 차릴까니까? 요새 애들 동거 좀 하는 거 뭐 큰일이라고.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여자라며 뭐 순진한 애 꼬셔다가 남의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찬 성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몇 개월 살아보고 헤어지든 가겠지 뭐.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변했다고? 원래 세상 흐름대로 사는 게 내 스타일이야.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근데 나이 먹었다고 옛날 잣대를 들이대서 요새 사람들 구속하려 들면 안 되지. 아, 힘들다 진짜. 그리고 예찬 엄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도 있잖아. 얘기해. 당분간 좀 떨어져 있자. 좋아. 어차피 한 집에 있어도 한 집에 있는 게 아닌데 뭐. 예상하고 있었어. 내가 먼저 얘기할까 생각도 해봤었고. 막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찬 엄마, 아니지? 진서 씨, 그래. 당신도 이제 예찬 엄마에서 벗어나, 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당신 갱년기 우울증이야. 그동안 자식한테 정성 쏟느라 그런 게 온 줄도 몰랐던 건데 자식이 품에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증상이 드러나는 거지. 성당만 갈 게 아니라 정신과라도 가서 상담 좀 받아봐. 진서 갑자기 소리 지른다. 상관 말고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내 자식 앞길 잘못되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책임감 없이 막 살아. 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그 과한 책임감 때문에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못 물려주는 거야. 필영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혼자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진서. 늙은이. 관객을 향해. 제가 과하다고요? 과하다. 그래요. 과한 보호 욕구인 거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 욕구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죠. 무대 전환. 4. 사랑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난다. 무대는 노래방이다. 소파에 예찬이 혼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잠시 후 들어오는 할인이 예찬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가려는 그녀를 예찬이 붙잡는다. 할인 씨, 여긴 왜 왔어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왜 문자 씹어요?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한테 돌아가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우리 약속은 어떡하고? 약속보다 예찬 씨 앞날이 더 중요해요. 할인 씨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까 당신이라도 잘 돼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집으로 가요. 팔을 잡아당기며 이거 놔! 할인이 저항하는데 예찬이 그녀를 껴안고 놔주지 않자 할인도 서서히 포옹을 받아들인다. 내가 잘할게요. 내가.
할인이 괴로워하다가 예찬의 말을 듣고 피식 웃어버리게 된다. 할인 떨어지면서 무슨 심파 찍어요? 나 할인 씨 앞에만 있으면 심파가 돼요. 오글거려. 그리고 여기 오지 마요.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난 거 무슨 기념할 일 있어요? 또 나 여기서 이러는 거 보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만둬요. 내가 돈 벌잖아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아이 양육비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내가 된다니까.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나 이만 가볼게요. 이따 12시 넘어서 집으로 갈게요. 시간 채우고 가요. 어차피 내가 집으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시간 채우고 가요. 어차피 내가 집으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거북해요. 환불할게요. 이때 밖에서 민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거들 봐라. 민기, 예찬을 가리키며 얘냐? 너 꼬셔서 살림 차린다 어쩐다는 놈이? 완전 용기 물었네. 네, 접니다. 어린 자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씨.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전 남편 아니십니까? 존나. 너 이 여자가 이혼했다고 그랬냐? 정신 차려라. 우리 법적으로 부부 사이야. 그럼 앞으로 이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식 멀쩡한 부부 사이를 깰라 그러네. 우리 사이에 7살짜리 애가 있어 임마. 너 콩밥 좀 먹고 싶어? 예찬 씨, 어서 가요. 민기에게 어서 들어가. 손님으로 온 거니까 환불 처리하고 돌려보낼게. 아, 손님. 그럼 환불하면 안 되지. 지금 한창 매출 올릴 시간인데.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가 매너 있게 행동하고. 알았지? 나가려다가 돌아와서 아차. 이혼해 주길 바래? 방법이 있긴 있지. 1억 갖고 와. 그럼 이혼해 줄게. 민기가 밖으로 나간다. 그 자리에서 할인이 주저앉고 예찬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달래려고 하자 할인이 뿌리치고 뛰쳐나간다. 쫓아가는 예찬. 시간의 경과. 그리고 이곳에 등장하는 진서. 관객에게 그 여자가 일한다는 식당에 갔었죠. 식당에서 막 퇴근했다고 하네요. 혹시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녁 때 노래방을 나간다고 하대요. 노래방 알바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도우미일 거라고. 한 가지가 추가되었네요. 애딸린 이혼녀의 식당 서빙에 노래방 도우미까지. 제가 사랑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도 젊을 때 사랑해봤죠. 남편 전에도 한두 명 더 만나봤고. 요새 애들처럼 연애를 쉽게 할 때는 아니니까 요즘 말로 하면 썸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누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막는 뭔가가 꼭 있게 마련이죠. 특히 드라마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다네요. 난 뭐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사랑에서도 주인공일 줄 알았는데 방해꾼이 될 줄이야. 드라마의 법칙 넷. 사랑에는 꼭 장애물이 나타난다. 진서가 앉아서 노래방의 선곡책을 펼쳐보고 있다. 이윽고 할인이 등장한다. 할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곧 상황을 받아들이고는 그녀의 옆에 앉게 된다. 나도 도움이 필요해서 불렀어요. 식당 갔더니 노래방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하나 들어봅시다. 네? 나도 돈 지불한 손님이니 도우미한테 노래 하나 청할 수 있잖아요. 네. 신청곡 주세요. 내가 신청한 곡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럼 불러봐요. 백지영, 사랑하네. 네. 할인이 리모컨으로 노래 버튼을 누르면 반주가 흘러나온다. 그 반주에 따라 그녀가 노래를 부른다. 옆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느린 반주에 맞춰 박수를 치는 진서. 그리고 후렴구가 되자 진서 역시 마이크를 들어 할인과 함께 부른다. 음악이 끝나자 자리에 앉는 두 사람. 노래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사는 거 나도 존중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 낳고 이혼까지 하고 노래방 도우미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게 꿈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표현이 좋지 않았네요. 어쨌든 원하는 삶은 아닐 테니. 통역사가 꿈이었습니다. 꿈이 컸네요. 언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도요. 대학 나왔어요? 중퇴했습니다. 대학 다니다 아버지 실패로 집에 빚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중단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대학생 신분이라 과외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둘 다 돌아가시고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좀 더 쉽게 많이 버는 쪽을 찾게 되고 또 전 남편 만나서 애까지 생기다 보니 딱 하게 됐네요. 부모님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진 않습니다. 하린 씨 괜찮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만났어야 하는 게 아쉬울 만큼.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볼 일은 없어야겠죠? 예찬이랑 살림 차린 데가 어딘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차마 거기까지 가서 두 눈으로 볼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린 씨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하린 씨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대신 내가 하린 씨를 좀 도와줄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주시는 거다 하고 받아줘요. 어머니,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하지만 나중에라도 생각 바뀌면 꼭 연락해요. 진서가 일어서서 나간다. 하린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크게 숙여 인사하지만 진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남겨진 하린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예찬이 등장한다. 그는 이 장면 속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작중 화자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예찬, 관객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불쑥 끼어들게 되었네요. 저도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를 곁들이고 싶어서요. 우리 엄마 불쌍하죠? 저를 위해서 되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제 뒷바라지도 정성껏 해주셨지만 저한테 큰소리 한번 안 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의 정성으로 공부할 만큼 하게 된 거고요.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엄마의 그늘에서 모든 걸 다 이루다 보니 정작 제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엄마가 바라시던 좋은 직장 들어가려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공기업 준비한다고 공부하던 책들이 너무 보기 싫어지고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졌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바로 도서관에서 뛰쳐나가서 크게 숨을 쉬고 세상을 쳐다봤어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 지금까지 뭐 했지? 그래서 뒤늦게나마 우리 엄마의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저 스스로 첫 단추를 끼운 건데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드라마의 법칙 5인가요? 방해받은 사랑은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다. 5. 방해받은 사랑은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다. 진서의 집 거실. 진서가 소파에 앉아있고 현관문을 통해 예찬이 들어온다. 예찬아, 예찬, 조용히 걸어와서 옆에 선다. 얼굴 많이 상했네. 예찬, 서서 계속 쳐다본다. 어머니, 엄마, 어머니라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으니까요. 예찬아. 어머니한테 크게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 뭐라고 하셨습니까? 별말 안 했어. 그저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게 별말 안 하신 겁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게? 그래, 생각보다 속이 깊은 여자더구나. 그래서 그에 맞게 행동한 거겠지. 어머니는 제 인생을 계속 사실 건가요?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다가 문득 돌아보니 내 시간이 8년이나 엇나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역할은 딱 19살까지였어야 했는데 왜 어머니는 내 인생을 살고 있고 난 어머니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여자는 내 눈으로 선택한 최초의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최초로 선택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장만한 집도 있고요. 어머니 눈에 8평짜리 원룸이야 뭐 사람 살 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궁전이고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도 더 사랑하게 됐나 봐요.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해 보였어요. 저 이제 그 사람 없으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잠깐 이성을 잃은 거야. 넌 아주 똑똑하고 판단력도 뛰어나. 그게 너야. 경영학을 전공했고 법률회사 증권회사 인턴을 했고 논문도 여러 개 썼어. 영어는 완벽하게 하고 중국어도 할 수 있어. 자격증도 몇 개나 따놨잖니. 그런 네가 이렇게 감정이 치우치고 있다는 건 요새 스트레스가 심하고 스태미너가 부족해서일 거야. 그러니까 운동으로 근육량을 회복하고 건강식을 높여주면 돼. 알았지? 내일 당장 병원 상담받고 식단이랑 시간표부터 다시 짜자. 응? 예찬, 절망적으로. 인턴, 자격증, 스태미너 다 내 거 아니에요. 어머니 거죠. 만약 내일도 모레도 그 사람과 아침을 먹을 수 없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 예찬아, 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너의 미래를 생각해. 넌! 예찬이 터벅터벅 걸어서 밖으로 나간다. 이를 멍하니 바라보는 진서. 진서, 관객에게. 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너의 미래를 생각해. 너의 미래? 나의 미래? 저도 헷갈리네요. 아들의 인생을 산 건지 내 인생을 산 건지. 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네요. 사랑에 목매고 거센 반대에 정하던 그 시절.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아버지의 무서운 그늘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을 찾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제 남편이었을 거고요. 그런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무대에선 먼 과거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진서와 필영이 만났던 추억의 거리가 재현된다. 어디선가 80년대 유행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흘러나오고 있다. 진서가 무대 한가운데에 훨씬 젊어진 20대의 차림으로 의상 등을 변화시킨 채 서 있다. 그녀는 길에서 한참을 기다렸는지 시계를 보고는 뽀르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훨씬 젊어진 필영이 등장하여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다. 진서씨! 진서, 말 안 하고 돌아선다. 아이, 내가 좀 늦었지? 진서, 말 안 하고 돌아선다. 오는데 회사 앞 사거리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말이야. 최루탄 쏘고 난리도 아니네. 진서, 여전히 기분이 안 풀린 듯. 지금 몇 시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진짜 방공일 오후에 약속들이 있는 거 빤히 알면서 빨리빨리 보내줄 것이지 말이야. 퇴근만 하려 그러면 이건 해놨냐, 저건 언제 할 거냐. 어? 참. 진서가 별 반응을 안 하자 목소리 높여서. 정말 참.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냥 확 장사나 해버리든가 해야지 원 참. 돈은 있어요? 돈? 없지. 점심 안 먹었지? 나도 배고픈데 일단 우리 옆에 빵집 가서 소보루빵이나 좀 먹을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극장 구경 갈까? 요새 새로 나온 영화가 그렇게 좋다던데. 다이아드 2. 그리고 저녁에는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저녁에는 들어가 봐야 돼요. 몇 시? 6시. 엄마 저녁 차리는 거 도와드려야지. 에이, 주말에는 어머니도 좀 쉬시고 두 분이서 외식 같은 거 좀 하고 그러시지. 외식이요? 우리 아버지 노발대발해요. 하긴 우리 집도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필영 씨는 아들이니까 밖에서 먹고 들어와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여자라서. 그리고 또 뭐? 우리 언제 부모님 인사하고 날 잡아요? 인사? 글쎄, 나 아직 준비가. 집? 그냥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하면 되지. 단칸방 전세라도 하려면 돈천 이상은 드는데 또 아직 내 직장이 그리 내세울 만한 데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계속 질질 끌기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더 좋은 회사로 갈 생각도 없으면서. 조만간 간다니까?
내가 이 업계 업무 파악만 좀 되면 나중에 백화점 들어가서 우리 진서 씨 원하는 구두에 화장품에 나 이 상태로 계속 늙어서 노처녀 되는 거 보고 싶어요? 벌써 26이라고요. 6. 남들은 이 나이에 다 시집가서 벌써 애 낳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계속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주말마다 몰래 빠져나오는 것도 지겹고 또 밤마다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그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알았어. 이번 달 재고 정리랑 정산만 끝내면 날 잡자. 진짜? 그래. 우리 비량씨 멋쟁이! 진서 포옹한다. 왜 이래? 사람들 쳐다보는데. 어머, 진서 금세 떨어진다. 필영이 딴청 피우며 퇴장하면 진서 혼자 무대에 남아 현실로 돌아온다.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었군요. 돈. 하지만 그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단칸방에 쥐꼬리만한 월급이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배운 거 없이 발품 팔아 자식 키우던 부모들이 돈 벌어서 공부시켜놨으니 자기들보다는 잘 살겠지 하던 때였죠. 그리고 지금도 사랑과 방해의 시계는 여기저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나 보죠. 드라마의 법칙 6. 감긴 태엽이 풀리듯 사건은 곳곳에서 터진다. 6. 감긴 태엽이 풀리듯 사건은 곳곳에서 터진다. 무대는 교회의 어느 예스러운 카페로 전환된다.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음악은 80년대의 올드팝이 흘러가고 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필영. 뒤늦게 미정이 헐레벌떡 뛰어와 자리에 앉는다. 선생님,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요새 시간 많은데요, 뭐. 딸이 졸업 전시회 한다고 그거 참석했다 오느라고요. 따님이 졸업을.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는 건데. 어머, 아니에요. 뭐 드실까요? 네, 저는 허브차 한 잔. 필영, 밖에다 대고 매우 멋스럽게. 여기, 허브차 한 잔 주세요. 여기도 이런 데가 있었네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동네 근처에도 조금만 시간 내서 돌아다니면 참 좋은 데 많이 알게 된다니까요. 인생의 새로운 재미죠. 감각도 좋으세요. 이런 데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데. 이 정도야 뭘. 참. 따님 졸업하고 나면 뭘 시키실 예정인가요? 시키긴요. 다 컸는데. 부모가 뭐 시킨다고 그렇게 되나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이고, 맞습니다. 저도 전엔 집사람한테 자식 일 간섭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밖에 나와선 이런 식으로 실언을 하게 되네요. 실언까지야. 따님 전공은 어떻게 돼요? 디자인 전공이에요. 미적 감각이 뛰어난가 보네요. 엄마 닮아서. 저요? 저야 뭐 조그만 공방에서 수놓고 뜨개질하는 게 전부인데요, 뭐. 그것도 예술이죠. 다 아름다움을 보는 심미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뭐 꼭 대단한 걸 하는 것 같네요. 내면도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웃는 모습도 아름다우시고. 그만하세요. 필영, 자기 옆에 놓여있던 책을 내밀며.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제가 요새 그동안 못했던 독서를 좀 하는 중인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서. 어머,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더니. 중년은 미기가 아닌 황금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노래도 있잖아요. 예?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 있잖아요.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정 씨는 어떠십니까? 황금기라는 말은 좋지만 저한테 해당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죠. 누구보다 잘 어울리십니다. 미정, 미소 지으며 애교스럽게. 브라보.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네? 사실은 제가 집사람하고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고 각자 새로운 삶을 찾아보기로요. 전 이제 뜻맞는 사람과 새 인생을 계획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미정 씨 만나고 나서 더더욱 그런 생각에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예,
미정 씨는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예. 저 사실은 얼마 전에 이혼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합치자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하려면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예, 그게. 참 잘 됐네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미정이 일어나서 나가고 필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브라보. 무대 전환. 무대가 다시 할인이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으로 변화된다. 민기가 할인을 붙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밀쳐 억지로 앉게 한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누군가 노래방 주인에게 얘기한다. 민기, 밖에다 대고. 괜찮아, 이모. 잠깐 얘기하고 갈게. 할인에게. 이게 어디서 도망가려고, 이씨. 보내줘. 너 오늘 얼마 찍었어? 빨리 얘기 안 해? 그럼 사장한테 물어본다. 이모! 7만 원! 주말에 겨우 7만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너 장난하냐? 진짜야. 요새 노래방 손님 없다고 난리란 말이야. 그거 갖고 어떻게 민준이 양육비를 댄다고 그래? 아이씨. 그건 그렇고, 저번 달 거 정산해서 들어왔지. 그거 오늘 바로 보내라. 어차피 양육비를 어머니한테 갖다 주지도 않잖아. 네가 뭔 상관이야? 아들내미 팽개치고 어린 놈이랑 살림 차린다고 기어 나간 주제에, 이씨. 그러지 말고 민준이 나한테 보내줘. 내가 키울게. 잡소리 집어치우고, 너 각서 쓴 거 잊었어? 나가서 살게 해준 대신 양육비 매달 꼬박꼬박 보낸다. 알았어?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는 게 무슨 애를 본다고 헛소리가. 그럼 3년 채우면 민준이 꼭 보내줘. 야, 할인의 턱을 잡고 끌어당기며. 너 그 어린 샌놈이 그렇게 좋냐? 할인, 그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 대도 못해? 그렇게 좋냐고. 그래, 사랑하냐? 그래. 네 입으로 말해봐라. 그 새끼 사랑한다고. 그 사람 사랑한다.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본 적 있냐? 없다. 왜 그 새끼는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냐? 그 샌놈 새끼 가방끈도 길고 하니까 나같이 되는 대로 씹어리고 다니는 놈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냐? 넌 사랑 아니고 실수였으니까. 내가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잡은 손이 네 손이었으니까. 다시 눈 떠보니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너 때문에 더 깊이 처박혀서 허우적대고 있었으니까! 민기, 때리는 신용. 이게 이씨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씨. 다시 그녀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한다. 야, 아직 법적으로 내가 네 서방이 알아? 너 그럼 사랑 안 한다고 말해. 그러면 민준이 보내줄게. 사랑 안 한다고 빨리 말하라고. 할인, 그의 눈을 노려보며. 못해. 말해! 못해! 그럼 내가 가서 그 새끼 죽이고 네 새끼도 죽여버릴 거야. 빨리 말해. 할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혀를 깨문 것이다. 이를 본 민기가 깜짝 놀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씨발! 민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간다. 혼자 남아서 괴로움에 고개를 숙이는 할인. 무대 전환. 7.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파국은 일어난다. 무대 한쪽에 병원의 모습이 드러난다. 예찬이 병원복을 입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있다. 잠시 후 진서가 등장하여 예찬을 먼발치서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관객석을 향한다. 그 사이에 있던 끔찍한 일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네요. 드라마의 법칙 7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파국은 일어난다. 우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고 아들은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죠.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반신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눈을 뜨더니 저에게 처음 하는 말이 저 왜 살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할인이만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2달 가까이 지났지만 결국 할인이란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죠. 분명 소식은 들었을 텐데. 뭐가 진실일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대 다른 한쪽에 수녀가 나타난다. 수녀님, 제 잘못입니다. 뭘 잘못하셨죠?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아들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럼요.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서요. 아직 잘못을 모르시는 겁니다. 자매님은 주님을 찾기만 했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 왔다면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미 벌어진 일에 다른 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의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을 받아 행하세요. 이제 본인의 죄인 걸 알았을 테니까요. 네. 수녀는 퇴장하고 진서는 예찬을 향해 걸어간다. 뒤이어 등장한 필영도 예찬의 옆에 서 있다. 예찬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 예찬아. 미안하다, 예찬아. 내가 뇌죄인 걸 몰랐단다. 네 말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를 놓치고 네 인생을 살려고 한 게 죄인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네가 나 대신 나 때문에 네가 다리를 잃었으니 이제 엄마가 네 다리가 될게. 허락해 주겠니, 예찬아? 예찬은 가만히 있었지만 거절의 표현인 것으로 읽혀진다. 진서는 그의 얼굴에서 그것을 느끼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이를 본 필영이 그녀를 일으키고 부축하여 나가려 한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할인과 마주친다. 할인의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는 두 사람. 할인은 고개를 숙여 말없이 인사를 한다. 그리고 쪽지를 하나 꺼내어 그녀에게 준다. 그러자 그 쪽지를 펴서 읽어보는 진서와 필영. 진서는 쪽지에 쓰인 내용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할인을 껴안는다. 그리고 그녀를 예찬에게 인도한다. 예찬은 할인을 보더니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예찬아, 예찬, 할인을 발견하고는 하린 씨, 할인이도 많이 아팠대. 예찬, 말없이 할인을 바라본다. 그리고 할인이는 이제 말을 못한대. 말을... 몸은 괜찮아요? 할인,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이제부터 할인이는 네 옆에 있겠대. 정말이에요? 할인,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할인이 예찬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는다. 진서는 할인의 손을 잡고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게 한다. 할인은 진서의 유도에 따라 휠체어를 잡고 밀기 시작한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무대를 천천히 걸어다닌다. 이 모습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필영과 진서. 진서, 관객을 향해 상처, 욕심, 고통,
죄악,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 그 뒤에 속죄가 있었네요. 저는 아들의 다리가 되어 평생 사는 것이 제 속죄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자 신부님은 이러시더군요. 당신이 상처를 준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세요. 평생. 그래서 저는 아들과 또 그녀에게 평생을 대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예찬과 할인을 바라보는 진서에게 필영이 살며시 다가온다. 진서 씨, 나도 예찬이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 나름대로도 아버지로서 인생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너무 당신한테만 맡겨두고 무책임하게 살았어. 당신은 잘했어요. 당신 말이 옳았어. 아니야, 난 너무 무심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 고백할 게 있어. 하지 마요. 그럴까? 네, 봐요. 나 사실 사춘기 어린애처럼 방황하고 있었어. 평생 매여있던 곳에서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아마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다 좋아 보였던 거야. 다들 쉽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솔직히 새 출발도 하고 싶었어. 미안해요. 그런데 제대로 겪다 보니 알게 됐어. 진짜 내 편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걸. 왜 그 이상한 고백 못 받아들이겠네요. 아니, 진짜라니까? 짐이나 싸들고 들어와서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서, 관객에게 모든 게 자기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군요. 저기 저 두 사람도 결국 하나가 되었네요. 한 사람은 다리를 잃고 한 사람은 말을 잃은 채. 드라마의 법칙 8째. 모든 이야기는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다. 누군가는 죽기도, 누군가는 다치기도 하면서. 이제 저는 하나가 된 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고 지켜봐 주려고 합니다. 막